와우넷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날씨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 7번째 시간, 오늘도 역시 우리 이강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네. 있습니다. 이강무 스페셜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네. 자, 먼저 이제 7월이 시작이 됐고요. 너무 연일 뜨거웠던 네. 폭우에 많은 장맛비, 네. 뭐랄까, 뭐 아니면 도화 같은 이런 날씨 속에 이강무 스페셜은 뭐로 향해서 달려가고 네. 있다. 유수로 따지면 완전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반기 정리부터 네. 한번 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강무 대표가 보는 2023년도 네. 6월까지 상반기 어떤 시장이었나요? 이게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네. 메가 트렌드잖아요. 네. 6월이 아니라 상반기의 메가 트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카테고리에서는 IT가 정말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IT. 연초에 시작할 때부터 AI, 뭐 챗GPT, 그렇죠, 맞아요. 로봇 이런 내용들이 좀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1분기 때쯤 3, 네. 4월 달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2차 전지는 화학이면서 또 자동차이면서 IT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강했고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가 이렇게나 또 그렇죠. 강하게 시장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2차 전지, 로봇, 네. 뭐 AI, 반도체, 뭐 다양하게 지금 우리 시장 뜨겁게 달궜던 상반기가 아닌데, 그럼 여기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하반기의 연속성이죠. 이 상반기에 뜨거웠던 이 섹터들 중에서 하반기까지 네. 이어질 만한 섹터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라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상용화가 되었고 네. 이제 보급화에 대한 과정인데 많은 국가에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밀어주는 산업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 기술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 동안에 지나가 보면은 지수는 상당히 오름세를 잘 보여줬지만 최근에 6월 달에 6월 초반에 상승하고 나서 7월이 되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시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주를 찾게 되는데 그 실적에 가장 또 눈여겨봤던 섹터가 자동차였고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소비력도 좋았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구매력이 따라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보다 네네. 전기차에 대한 이 마진율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전기차는 많이 팔릴 것인데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동안에 업황이 어렵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1년 동안 소외되었던 반도체는 반도체. 이제는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선회하면서 네네. 반도체 섹터는 이제는 좀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앞에 연초 때부터 강했던 AI, 챗GPT, 엔비디아. 지금은 이제 디램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히 중요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와 반도체 하반기에도 연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상반기에 뜨거웠던 메가 트렌드 몇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강무 대표의 스코어가 궁금합니다. 상반기에 그 메가 트렌드 네. 잡으셨는지 아니면은 나는 상반기 때 좀 지켜보고 네. 하반기를 노릴 작전이신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내심 기대했던 질문은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는 그래요? 이 한국경제TV 와우넷 네네. 또 인사를 드리기 이전에 힌트 운영을 했을 때 네네.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잡았습니다. 레인보우 그래서 로보티스. 레인보우 로보티스 올해 상반기 때 300%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때- 종목 네. 300%면은 거의 1인데요. 힌트 1인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했을 네. 때 메가 트렌드 우리도 잡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이와 같은 큰 수익을 만들었다라고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힌트 운영하는 한 두어 달 정도를 네네. 300% 하나 또 100%짜리 두 개.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제가 잡았던 주제들이요. 사실은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폐배터리 이런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잡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봐야 되는 종목들을 저는 미리
또 중간중간 잡았다. 그래요.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은요 힌트를 모르시는 힌트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 그런가요? 거예요.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네. 전문가들의 어떤 컨디션을 위해서 가상 수익률 대결이죠. 힌트라는 거를 모든 전문가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힌트에서 훌륭한 스코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강모 스페셜을 저와 둘이가 이렇게 함께 네.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나는 메가 트렌드를 잡았다. 라는 말을 굉장히 네.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메가 네. 300%, 100%씩, 100%씩 이러면 네. 뭐 부러운 스코어인데 메가 트렌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2023년도 이제 하반기에 네. 급부상할 것 같은 메가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연속성을 가진 건 2차 전지와 네. 반도체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급부상, 새롭게 네. 좀 쳐다봐야 될 섹터가 혹시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새로운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네. 반도체 안에서도 AI 반도체라는 단어가 좀 나오면서 AI. 주목을 받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카테고리가 좀 중첩이 될 수 있지만은 결국에 또 이 폐배터리 네. 그리고 또 로봇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 키워드가 더 중요하지 자율주행.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만약에 이 연중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뜨거운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중에 내년을 위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실적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새로운 신사업하는 섹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미디어 컨텐츠 안에서 메타버스도 한번 올해 연중에 좀 키워드가 되는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표님. 요 근래 이렇게 시장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롭게는 아니지만 잊혀졌던 섹터의 단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뭐냐면 6G입니다. 6G. 네, 5G, 6G 얘기가 맞습니다. 요즘 갑자기 새롭게 살짝 들리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무슨 어떤 발표를 한 다음에 6G에 관한 발표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걸 좀 영향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냐는 질문을 드린다면 왜냐면 아까 자율주행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5G, 6G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한 이 초고속 그 통신망에 대한 전국화 같은 이야기를 해놨죠. 이 때문에 이제 5G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기술에 대한 동향이 중요한데, 사실 5G나 6G에 대한 모델은 최근에 설계된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오래전 모델이에요. 한 20년 전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그 상용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술 장치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확장되면은 웹 3.0이라는 그런 이제 기술이 또 필요로 합니다. 사실 5G의 장점은 중앙에서 통신 연결하는 그런 통신망의 구조가 아니고 각각의 사물에서의 인터넷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피드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중화에 대한 부분들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지역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대한 개념도 웹 3.0에 대한 개념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트렌드라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기대감, 성장력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이제 다시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에 대한 시기. 그리고 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룰 수 있는 보편화에 대한 시기, 이렇게 세 가지 루트로 좀 진행되는데, 만약에 5G에서 이제 6G를 넘어가는 과정이 된다면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긴 해요. 성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정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보급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된다면은 5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뉴스가 먼저 필요하고 6G는 아직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웹 3.0과 같은 키워드는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 좀 이렇게 해석되네요. 이르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본에 없는 질문드려도 그냥 뭐 술술 나오시니까 제가 뭐 믿고 질문 막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6월에 FOMC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을 시장에서 했었는데 동결을 함으로써 우리 파월의 입을 주목하라 해서 매파 파월의 입을 봤더니 한 2번 정도
네.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이 메가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것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야지만 네네.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 환경이 사실은 완벽하게 경제가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강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이제는 거의 정점을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6월 FOMC를 통해서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 올해 점도표를 높이고 2회 이상 네.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은 있다. 오히려 7월 달 혹은 늦게라면은 9월 달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온다라면 저는 스케줄 발표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시장에 대한 견제, 눈치가 되겠지만은 차라리 빨리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되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그 부담감이 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6월 말 시장이 끝나면서 매파적 발언을 담은 건 아니지만은 올해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금리 인상 스케줄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계획이 끝날 수 있다. 연결될 거다. 만약에 이제 2회차가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진다라면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번 남았다라는 측면도 사실은 시장에서 두려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요. 이제는 긴축에 대한 부담보다는 경기를 계속해서 꺾이는 것이 아닌 유지 그리고 회복,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예인데요. 내년부터는 미국의 대선을 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본다면은 그 대선을 앞두고 경기에 대한 후퇴 가능성은 사실 크진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스케줄이 된다면은 그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그래요. 그 속도를 굉장히 완만하게 늦춘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와 같은 지출을 계속 늘리는 바이든 정책이라면은 경기 자신감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도 시장을 좀 커버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면은 확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두 번에 있을 금리 인상은 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우리가 예측하는 다음 발이 안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오히려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돼가는 가정. 돼가는 과정. 돼가는 가정. 그리고 뭐 네.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메가 트렌드도 분명히 크고 작은 이슈들, 네. 그렇죠. 크고 작은 이슈들 때문에 움직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는 우리 테슬라의 네. 머스크 형이 네. 머스크 형이라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맞습니다. 주가가 막 또 출렁이는 네.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네. 기업 하나에 우리 시장이 네.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런 급등의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는 네. 노하우라든지 음, 팁 혹시 이런 거 우리 이강무 네. 대표만의 어떤 방법 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실 이제 그 트렌드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네. 만약에 주가의 반응이 빠르게 된다라면은 급등부터 시작하고 트렌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급등에 대한 타이밍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적인 타이밍은 차트가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트가 사실 저는 이제 이 큰 차트에서 트렌드 이평선이라는 거를 그냥 명명해서 중요하게 보는 선이 있습니다. 트렌드 이평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은 나무처럼 그 중요한 이평선이 올곧게 우상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장의 종목들은 급등할 때 정배열을 만든다라는 그런 저는 한마디를 네네네. 보여드리는데 그와 같이 이제 중요한 이평선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선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큰 시장 흐름 나올 때는 개인적인 네네. 뭐 흔히 말해서 세력주 이런 포인트보다 확실한 주체가 있는 수급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감도는 내용들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네. 연기금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제 종목으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종목마다 각각 안방마님 역할하는 수급이 있을 겁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추이에 따라서 올라온다든가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의 추이에 따라서 내려간다든지 이와 같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요 수급이 있다라는 네네. 것을
부분들을 종목마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트적인 포인트, 급등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역시 저도 시세를 올리는 중심의 그 기법이 있다. 그 시간을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려고 다음 주에 합니다. 공개되는 네, 8회 때 맞습니다. 8회 예고를 본의 아니게 저는 이 기술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네. 8회 때, 다음 회 때 네.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 때 공개되는 기법 말고 그렇다면 수급을 네. 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종목의 주체가 되는 수급이 무엇이냐. 그게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방법과 차트와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네. 간다. 가죠. 갈 가고 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주식의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매수는 기술이지만 네. 매도는 예술이다. 그래요. 그래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매도 타이밍 매도를 잡기가 매도를 진짜 잘해야 힘들어요.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종목, 좋은 산업을 쥐었을 때 이것을 정말 끌고 갈 수 있는 자신감. 그래요. 그 자신감은 결국에는 트렌드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방송을 통해서 트렌드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 스토리 라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간다면은 네네. 종목을 쉽게 던지지는 않겠죠. 예, 종목을 좀 더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깔끔합니다. 깔끔하면서 8회에 대한 기대가 왜 이렇게 빨리 다음 회를 빨리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 우리 이강무 대표만의 노하우와 팁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드는데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런 말 아세요 혹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부메랑을 돌리면서 네. 그것처럼 유행은 돌아오죠. 네, 계속해서 돌고 있고 패션은 순환을 한다. 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요즘 보면은 뭐 우리가 소주도 옛날 감성의 소주도 뭐 탄생을 하고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이 메가 트렌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순환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미리 좀 체크해두면 좋을 만한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지 이 네. 순환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이거 지금 오는구나를 내가 느낄 네. 수 있을 만큼 체크의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매각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큰 거시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이사이에 반짝 움직이는 또 그 기간에 볼 수 있는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시즌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여름에 움직이는 종목, 또 겨울에 움직이는 종목, 봄에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요. 이런 거 아닌가요? 네. 5, 6월은 뭐 반도체의 계절. 그럼 반도체를 미리 좀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네.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야 돼요. 너무 좀 어려운 쪽인데 그래요? 비슷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반도체라고 아니 바이오죠. 5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아스코르가 같은 일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CES를 앞두고 IT 관점 또 그리고 MWC 같은 모바일 관점 네네.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와 또 폭염과 그러면은 제습기와 같은 또 에어컨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 있겠고요. 빙가루도 볼 수 네. 있고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앞두고 막걸리를 한 잔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와 또 혹은 날씨의 영향이 이래서 한파와 같은 그런 시즌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그때 회자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그렇죠.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흔히 말해서 이와 같은 시즌 트렌드는 테마주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가 좀 그렇죠. 크다 보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되는 여론이 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산물 혹은 대체식품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본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즌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1월부터 12월 달까지 네. 뭔가 스케줄화된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보이는 질병부터 사건 사고들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못다한 시즌 트렌드나 테마주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그래요. 좀 이야기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 그 얘기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다 해줄 수는 없으시니까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특강을 네.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네. 우리 이강무 대표의 온라인 무료 네. 특강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그래요.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다시 또 저녁이 됐을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즌 트렌드 네. 쭉 한번 그냥 메모해서 딱 정리해 놓으시면은 매년 보시면서 네. 이제 이게 올 때 됐구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2023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대한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접근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네. 상반기에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연속성을 갖고 하반기에도 온다고 한다면 너무 네. 올라와서 나 저 못 잡을 것 음.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접근 방법과 그리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을 만한 네. 이슈들 하반기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AI, AI. 또 엔비디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구글이 투자한다 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계속 투자하는 입장이고 개발하는 입장인데 그 개발 속에서 돈 버는 기업은 하드웨어 기업,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다음은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은 엔비디아에 대한 대안 찾기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있었던 엔비디아 후속주들이 하반기에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시선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혁신이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 통해서 다음 어떤 이제 AI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 본다라면은 저는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혹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자율주행과 또 연속으로 간다면 모빌리티. 최근에 와서 그 UAM 이 포럼이 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UAM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새롭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하반기에도 좀 연속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명명한다면은 반도체 이후에 모빌리티에 대한 키워드를 좀 중요하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안에 대한 추이가 중요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패권에 대한 이 분분 때문에 네네. IRA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전수 조사법 같은 그렇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뭐 인프라 투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와 걸릴 것 같은 여러 가지 뭐 변압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 실적주로 본다고 했을 때 자동차 섹터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요. 북미 시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건설 기계들이 많이 뜨기도 했지만 네네. 그 건설 기계 업종들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업권은 지금은 없습니다.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요. 그들 기업들에 대한 주요 시장이 북미 시장. 북미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직 접근을 못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 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 놓쳤으니까 그냥 쳐다봐요. 이번 트렌드는 아니야 하고 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 때 못했으니까 하반기 때는 어떤 좀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접근을 한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너무 올라와서 못 덤빌 것 같아서. 네, 저는 일단 트렌드라는 거는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 그 시기에 봐야 되는 뭐 시즌 트렌드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하루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네네, 1년, 그렇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움직였거든요. 저는 지금 AI 반도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말로써 기술을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뭐 HBM에 대한 트렌드. 요번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포럼을 미국의 중심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파운드리 세계 1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기술 이름이 HBM3 모델, 그리고 GAA 모델, 그리고 EUV 공정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이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지만은 그들 종목들을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봐도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오고 사도 될까?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네. 중요한데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실적으로 보여줄 거다. 네,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 못한 그렇죠. 종목들의 이야기들은 공개 방송에서 공개방송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늘 항상 이강무 대표 7번째 시간인데요. 단 한 번도
시간이 여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항상 시간이 네. 바탑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주실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건데요. 자, 오늘도 이강무 대표의 7번째 시간 함께하면서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 무료 특강을 네.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한 말씀 다 해주시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펜과 메모지를 들고 기록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이강무 대표의 또 강의가 지금부터 이어질 텐데요. 7번째 시간,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완결편 거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그러면 이강무 대표의 강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불확실한 시장에도 흐름을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와 급등주는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급등주를 발견해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주식시장 트렌드 세터들의 필수 코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하는 와우넷 스페셜 그 7번째 시간, 트렌드로 단기 급등주를 찾는 법,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투자 강의 7번째 시간을 준비하는 이강무 대표입니다. 자, 그동안의 트렌드를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돈 되는 트렌드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시대별 트렌드를 알아보면서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메가 트렌드 속에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또 시장의 이슈들을 또 알아볼 텐데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큰돈 되는 트렌드 투자 7번째 강의는요. 트렌드로 단기 급등주를 찾아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는 큰 메가 트렌드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주제가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이 마디마디 기간적으로 보이는 반짝 움직이는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큰 물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 내용들을 또 보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ETF, ETN과 같은 상품들을 상장 주식 펀드, 상장 주식 상품으로 해서 ETP라고 크게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의 상반기 결과를 보니까요. 올해는 정말 IT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시는 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게 IT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앞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뒤이어서 다른 업종군들의 움직임들도 기대는 하겠지만은 역시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렌드는 IT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ETP에 대한 금융시장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ETP에 대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갈까? 예상을 해보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장은 금리 인상과 같은 과정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견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긴축 정책이 펼쳐지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닫혀 있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로 보이는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이 추세를 바꿔준다라면은 지난해와 좀 다른 180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상반기 동안의 지수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증시에 찾아오는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단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녹록지 않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장 흐름이 지난해보다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원활한 또 숨통이 트일 만한 트렌드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이제는요.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달러 중심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달러 중심에 있는 시장이 이제는 좀 달라진다면 미국만 보던 시장이 이제는 주변 증시를 볼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도 좋았고요. 특히나 중국의 증시, 특히나 일본에 대한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심에 있는 시장이 옮겨온다라면은
시장은 이제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IT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로 갈수록 2분기를 지날수록 신흥국에 대한 IT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나 ETP에 대한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현재 증시의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IT 섹터 그리고 신흥국과 이 선진국과의 어떤 시장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기술의 변화가 어느 포인트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IT 섹터의 시장 주도는 어떤 이야기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했을 때 일단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IT 섹터에 대한 시장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역시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면서 AI에 대한 키워드가 새롭게 눈에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데 향후에 플랫폼과 그리고 AI를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기대해보자. 이미 IT 못지않게 빠르게 추세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었던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 대한 트렌드, 지금을 알아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반기 동안의 결산을 좀 보시게 되면은 1월 달, 2월 달, 3월 그리고 또 현재 2분기 6월 달까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2차 전지, 로봇, 또 반도체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보이는 엔터라든지 그 밖에 조선, 이외의 다양한 업종군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을 머릿속에 좀 한번 그려보시면 우리 증시가 1월 달 후반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반등 움직임이 연출됐고 특히나 3월 달과 4월 달에 강세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5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6월 초 때까지 시장이 다시 재차 상승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동안에 ETF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시게 되면은 증시가 움직이는 환경 속에서 상승할 때 IT 섹터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IT 종목들이 쉬는 시간, 증시가 잠시 눌림목이 나올 때는 그 못지않은 다른 섹터에 대한 주제들도 많이 보였는데 올해 이와 같은 흐름들이 하반기 때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6월 달 하반기, 6월 말까지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시장의 실적 관점 혹은 새롭게 보이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우위에 있었는데 만약에 6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고 7월 달에 반등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다시 한번 IT 종목이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IT가 움직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6월 달의 고점과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된다면 이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은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움직임들도 더해 주지 않을까. IT와 테마주까지 움직인다라면은 시장의 반등장, 강세장 분위기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ETF 성과를 보게 되니까 IT 종목들이 시장 상승과 동일하게 움직였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IT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향후에도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런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여담의 이야기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물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 밖에 로봇 과 같은 IT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IT 섹터에 대한 관심이요. 사실 큰 자금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조금 안 좋은 성적을 냈었던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여느 국가 연기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에 가장 큰 자금력을 보여주었던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장을 물기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이제 국부펀드, 연기금 같은 자금들은 한 해 한 해 빠르게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노르웨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성과가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2005년과 2002년도를 단순하게 지켜보더라도 2022년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의 키워드가 테크놀로지죠. IT의 섹터가 상당히 강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업종 변화가요. 전반적으로 테크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난 최근에 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IT에 집중하는 이유가 과거에서부터 시장에 큰 자금들이 만들어 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와서 미증시와 우리 증시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우리 증시가 지금 지난 연준 고점을 6월 달에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연준 고점은 3월 달과 4월 달에 올라왔던 증시의 모습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강했죠. 특히나 코스닥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코스닥에서는 완벽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우세를 하면서 올랐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올라왔을 때 시장 분위기를 이전과 비교해서 얘기가 드렸는데 자,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 다양한 업종군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리고 코스피도 상당히 건강한 상승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을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많이 분석을 해드렸었죠.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섹터들을 계속 담아냈었는데 이 기조가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6월 달에 시장 조정장도 크게 염려하지 말자. 7월 달 반등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끌고 왔었습니다. 자, 이 비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처해 있는 환경이요. 우리 증시는 업종 순환매로 해서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바라보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나스닥의 흐름들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있는데 나스닥의 빅테크 중심 요즘에는 M7이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기술주 중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는 편식의 시장인가?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트렌드와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평가가 높게 측정되고 있는 우리 증시와 IT 섹터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같은 큰 자금력들이 미국의 M7,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을 바라보면서 들어왔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내용들이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IT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제가 IT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겠지만은 앞에 이야기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면은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특히 신흥국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반사적인 동반 수익을 받게 되는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만 지역, 우리나라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비슷한 대만 시장을 볼 수 있는데 대만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테크주로 많이 편입했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드린다라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같은 큰 자금들이 지금 최근에 4월 달, 5월 달 그리고 6월 달에 계속해서 쌓아놓았던 IT 수급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큰 자금과 시장에 대한 성과가 IT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반기 때까지 이 내용이 포지션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주제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알아볼 때 기술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보신다라면은 IT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 이슈에 대한 흐름들, 이슈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은 IT.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이 이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3, 4월 달에 정말 큰 시장의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 상당 기간 빠졌습니다. 상당 기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브레이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이 시점에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섹터와는 좀 다르게 성장에 대한 연속성을 보는 섹터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추세에 대한 브레이크를 의심하는 자리라면은 대형주들 보자.
2차 전지 대형주들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대형주들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LNF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먼저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3, 4월달에 움직였었던 광물이나 다른 섹터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강했죠. 그리고 핵심 소재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가 확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또 본다라면은 큰 움직임에서 2차 전지가 브레이크를 잡는다면은 다음 주제 어디서 볼 것인가? 자, 세 번째.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충전기 확대 인프라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2차 전지 뉴스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5월 달과 6월 달 동안에 테슬라 모터스의 슈퍼차저 키워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는 미국 정부의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6월 말에 총리 주재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대한 내용, 전기차 보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가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짠다면 충전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을 좀 예상해 본다라면은 이제는 정말 충전기까지 갖췄으니 자동차를 많이 만들자, 많이 살 수 있게 준비하자라는 포인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찍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IRA 법안 때문에 미국 현지 공량을 준비하는 생산을 또 제조를 준비하는 루트가 많이 준비되게 됐는데 지난해보다 더 큰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전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온 상태에서 현지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착공, 현지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 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 이와 같은 스토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와 같은 스토리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폐배터리, 폐라이트 이와 같은 소재에 대한 또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요. 메가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메가 트렌드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연속성, 스토리를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들, 키워드를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결국에는 IT 얘기,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도체는요. 업황 자체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AI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이야기가 나왔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HBM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같은요. 지난해 12월 달부터 올해 초반에 챗 GPT라는 기술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밖에 페이스북, 오픈 AI,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와 같은 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챗 GPT, 생성형 AI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올해는 좀 더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AI라는 생성형 챗 GPT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상품과 제품 안에서 AI 기능이 첨가된 AI를 새롭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AI 산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장 개화기를 준비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정말 AI, 인공지능 알아서 해주는 또 슈퍼컴퓨터 같은 연상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상품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AI 상품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AI 산업의 개화 시기에 가장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AI 키워드에 대한 산업 과정을 전달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AI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편리함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편리함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AI라는 키워드로 해서 돈 버는 산업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역시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위해서는요. 컴퓨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사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AI과 같은 하드웨어가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건네드렸는데 아마 이제 반도체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것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했었던 1년 동안 빠졌었던 앞으로에 대한 업황 부담, 이제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바닥을 통과한다는 관점도 좋아서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AI 반도체, 엔비디아에 대한 거론.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뜨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AI 반도체용 D램, HBM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HBM2 모델과 HBM3 모델에 대해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리츠 기술과 TSV와 같은 새로운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프로텍, 레이저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인텍플러스, 그리고 기가비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AI 반도체, GPU, HBM과 같은 스토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의 업황이 미래를 내다본다라면은 이제는 바닥을 통과하는 업황 개선. 그러면은 반도체 정상적인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진행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와 같은 환경에 AI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7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본다라면은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요, 우리가 AI라는 거는 처음에 챗 GPT와 같은 키워드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해서 커질 수 있는 기업의 재투자, 미래 생존에 대한 AI 활용, 이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예상해 본다라면은 AI 기능이 된다라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대한 모습입니다. 로봇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연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IT 종목들의 연속성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추이인데요. 정상적인 사이클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이처럼 메가 트렌드 속에서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가 어떤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서 지금은 IT,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과 기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폭우도 많고 폭염도 심할 것이다라고 이 여름을 상당히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키워드가 있죠. 장마, 폭우, 폭염과 같은 키워드가 나온다라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보셔야 돼요. 큰 주제에 대한 메가 트렌드에 대한 스토리 라인과 그리고 중간중간 보일 수 있는 반짝 움직일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즌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 그러니까 폭우도 심할 거지만 폭염도 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날씨가 더웠을 때는 제습기라든지 이와 같은 기후 변화 있을 때는 제습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키워드, 엘니뇨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온다라면은 향후에는 엘니뇨 피해 관련된 산업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폭설과 한파와 관련해서 폭설, 제설 관련된 종목들, 한파, 섬유 우복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일정을 또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제 매년 1월 달에 CES, 2월 달에 MWC, 3, 4월 달에 양회, 그리고 4, 5월 달에 아스코 같은 일정을 보면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도 기대를 하게끔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본다라면은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날짜, 올림픽 특수, 어린이날 특수, 크리스마스 특수 이와 같은 내용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스포츠인들에 대한 올림픽처럼 주식시장의 올림픽,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때 대선 테마, 총선과 같은 보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종목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진행된다면은 테마주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사회 현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시즌 이 트렌드가 결국엔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건 사고에 대한 이슈, 관심, 이 내용이 전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커졌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곡물, 사료, 방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 좀 더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데 강성호 펀드에 대한 네임, 키워드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와서 DB 하이텍까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한진그룹에서 행동주의 이 펀드, 강성호 펀드, KCGI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주식으로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 사고 내용을 본다면은 DB하이텍에 대한 뉴스 보자. 다만 이 경영권 분쟁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으로 쌓아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진그룹에서 이해가 됐던 거는요. 하단에 보는 땅콩 회항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갑질, 내와 같은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강성무 펀드에 대한 역할론이 컸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DB하이텍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결국에는 DB하이텍은 IR을 통해서 주주 소통을 좀 선택을 했고 사실 주주 소통에 대한 내용들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커지면서 주가의 움직임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는요.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에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상대적으로 지분을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게 됩니다.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정상화도 기대가 되지만은 신뢰도 회복 그리고 주식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SM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가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110%,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이와 같은 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송 뉴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마냥 사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가 만들어진 내용들을 보시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 사건 사고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슈는요. 이만한 뉴스가 또 없습니다.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인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올 때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이슈,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슈 이와 같은 내용들을 건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타이밍 잡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메가 트렌드 속에서 반짝반짝 또 이슈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은요. 이 주제들이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차트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 주제 카테고리에 대한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음은 차트 내용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라든지 각 주제별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저녁 10시에 이 TV 강의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 10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내용들 확실하게 알차게 채워드리는 공개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타이밍을 잡는 급등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주식시장의 거대 흐름인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급등주를 찾아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02-3490-4409로 전화주시면 이광무 파트너의 트렌드 투자 자료집을 드립니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거대한 흐름인 메가 트렌드를 읽는 눈을 길러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신화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와우넷 스페셜이 응원하겠습니다.